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일 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가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이라고 하죠. 올 한 해 누구보다 값진 수익을 내시길 기대해 보면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코스피는 한 해 동안 19.3%, 그리고 코스닥은 27.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각각 25%, 그리고 34% 빠진 것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면서 오늘 첫 거래일 움직임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첫날인데요. 코스피는 0.06%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도 2600선 넘어서면서 265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오늘 장 초반에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0.47% 힘내주면서 움직입니다. 오늘은 870선 장 초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오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 진단키트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중요하게 좀 체크해 볼 일정 중에 두 가지가 CES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여전히 독감이나 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같은 환자들도 계속해서 좀 유행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더 추워지게 된다면 환자 수도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진단키트주도 여전히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 첫 거래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드디어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작년 이제 얼마 전이죠. 지난주도 얘기드렸고 작년 이제 9월 달, 그다음에 11월 달 강연회가 있었는데 내년장은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작년 9월 달인가 이제 가을이었죠. 그때 당시도 IT 섹터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 이게 9월 달, 11월 달에 그 강연회의 주제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11월 달, 12월 달 오면서 노란톡방에다 뭐라고 얘기해놨냐면 대마불사. 위태로울 것처럼 죽을 것처럼 보여도 IT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할 거고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 그러죠. 재고 물량들도 어느 정도 소진이 됐고, 그러니까 사용이 되니까 소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물량도 다 떨어놨고, 디램 가격이 지금 3개월 동안 상승을 보이겠다 했는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럴 거라 예상을 했고, 그럼 더 한번 예상해 볼까? 디램 가격이 당분간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 하반기까지 중간에 주춤거릴 수는 있어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적들이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더 좋아집니다. 실적들이.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은 내년에 더 좋아지는 거고 지금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호재를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게 되는데 왜 움직인다? 아이언맨들이 날아다닐 거라 그랬죠?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할 거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금 로봇을 판매하려고 2,600만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로봇을 판매할 거라 얘기가 나오고 인공지능과 로봇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IT 섹터는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겨울입니다. 날씨가 좀 따뜻하긴 하지만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앞에 있을 8일서부터 11일인가요? 어쨌든 JP 컨퍼런스 그 이후에서도 제약바이오들에 대한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 그런 등등 부분들 때문에 저도 그쪽이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이미 작년 한 9월달, 10월달, 11월달서부터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제 IT 섹터들은 작년 여름서부터 해서 계속 밀고 있었던 섹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 섹터들은 그럼 안 가느냐? 다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이 좋을 건데요. 자, 종이 좋을 건데
늘 나오는 연례 행사인데 연초장에 밟고 움직입니다. 그 왜 밟고 움직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흥분해서 들어와서 질러 들어올까 봐. 그래서 밟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장에 흔들릴 텐데 크게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미국 시장도 체크를 해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전날 안 빠졌죠? 뭐 거의 빠진 게 없어요. 이렇게 강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뭐 연초장부터 얘네들이 세게 밟힌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좀 세게 좀 밟았다가 움직이겠죠. 근데 결국은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올라갈 거다. 근데 세게 밟힐 거면 미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다우, 나스닥, S&P 선물이 모두 다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크게 이제 안 밟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크게 안 밟힌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밟기는 밟을 건데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올까 봐 그거를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 위협 사격을 가합니다. 여기다 대포 쏘는 거죠. 너네들이 넘어오면 죽는다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은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세게 누르고 싶죠. 개인들의 물량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세게 누르고 싶은데 왜 세게 못 누른다? 미국이 안 누르기 때문에 위협 사격을 해도 소심하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짝 누르죠. 그래서 코스피는 뭐 1%도 안 빠져요, 지금. 0.2% 마이너스고. 코스닥은 약간 상승 중이고. 그래서 지금 IT 섹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제약주들도 셀트리온만 강하지만 나머지들도 양호하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순환매도 여전히 기대가 되고 바닥주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해는 저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누르면 사야 돼요. 눌리면 공략을 해야 되는데 자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전고점이 2,668인데요. 이게 작년 신고점이죠. 여기를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건지 내일 할 건지 다음 주에 할 건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기 때문에 눌림목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누른다고 해서 겁먹지 마라. 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면 2,700, 2,800 또 금방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고 도대체 뭘 해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IT 반, 제약주 반, 나머지는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서 바닥주들 공략을 하면 그렇게 올해 시장 연초장은 특히나 나쁠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 장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꼼꼼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오늘장에서도 2% 넘게 좀 추가로 상승하면서 3,935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오늘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오늘장에서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자, 랩지노믹스 지난번에도 한번 가져나왔었던 종목인데요. 수급이 일단 좋고요. 그다음에 지금 셀트리온부터 한미약품, 녹십자, 종근당 일단 대형주 흐름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mRNA 신약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 치매 관련주, 뭐 에이즈, 뭐 항암 이런 이제 새로운 이전에 있었던 뭐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거 말고요. 새로운 아마 그런 이제 신약에 대한 이슈, 특히 비만 치료제 아직 이슈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리 날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미국에서 이미 기사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제약회사들 차트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만 바닥에서 고공행진하면서 뭐 신고점 가 있지
그러니까 IT 섹터들은 이미 신고점가 있는데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없어요. 다 바닥입니다. 그럼 얘네들도 내년장에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키 맞추기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 얘네 미국 시장은 일단은 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제약바이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못 간 종목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들 이슈를 보면은 이제 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당뇨병 신약이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라 그래요. 미국 시장도.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면 국내에 있었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바닥에서 움직일 텐데 일단 수급이 좋은 쪽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많이 계속 사온 쪽, 개인들이 많이 판 쪽이 어디냐? 일단 첫 번째가 IT가 될 거고요. 제약주가 이제 올 가을서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지금 좋은 쪽은 IT랑 제약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좋고 바닥에 있고 셀트리온도 저렇게 고공행진하는데 과거에 셀트리온 한 4년 전, 5년 전 보면은 계속 올라가죠. 내려와라 계속 올라가고 에코프로처럼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다. 4년 전, 5년 전, 2년 전부터 고점에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왼수 종목이 됐지만 원래 그 셀트리온 한 번 움직이면 무섭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나오고 있다라 그러면 랩지노믹스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랩지노믹스 그리고 지금 상한가가 뭐 고집 바이오랩인가? 하여튼 뭐 그런 하여튼 고 뭐 하는 게 있어. 상한가 들어가는데 그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거든요. 랩지노믹스도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엮여 있고, 그래서 지금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이 지금 이쪽만 일단 유일하게 강한 흐름이 조금 잡히고 있는데 순환매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JP 컨퍼런스 이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얘기들이 막 강해지면서 막 움직이게 되면 그때 움직이려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집해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초장에서는 수급이 좋은 바닥 종목들은 다 주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랩지노믹스 천양봉입니다. 바닥이면서 천양봉 종목이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매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네, 12월 26일 시젠 22,800원 말씀해 주셨고요. 1.7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12월 27일 화일약품은 2,170원 접근해 보려고 했지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28일은 성우하이텍 9,560원 말씀해 주셨고요. 0%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63.3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지난주 장에서 마지막 거래일 날 살펴봤던 성우하이텍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미국으로 수출된 국산 자동차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동차에게 이렇게 호재가 계속된다면 부품주 단에도 함께 좀 훈풍을 받아갈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성우하이텍 오늘 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랩지노믹스 매수가까지 함께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전일날, 이거 28일 날이죠.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 3월 달에 자동차 성우하이텍을 한번 추천해서 120%인가 하여튼간 그 정도의 수익률을 한번 주고 나서 다시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다. 일단 자동차에 대한, 일단 선대 기아차의 흐름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시장을 좋게 본다라 그러면은 순환매로서 자동차 업종도 나쁘지 않아 보여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전날 강했던 현대기아차가 약하니까 눌리기는 하지만 다시 자동차 업종은 올라갈 겁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은 2668 바로 전고점 코앞에 있는 거 그거 넘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할 때면 넘어가는데 오늘 심심한지 다음 주 심심한지 몰라서 그렇지 심심하면 넘어가는 게 2668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코앞에 있는 전고점은 돌파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눌렸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그거는 세력들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린 거지만 어쨌든 2,800은 당연히 저는 기어 올라가야 되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올 상반기에서 잘 가면 우리가 3,000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그게 오면 좋겠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좀 두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종목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우하이텍 자 성우하이텍은 시가총액이 아주 작지는 않아요. 7천억짜리 종목이니까 아주 작지는 않죠. 코스닥 치고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뭐 조만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서 가지고 있고 아침에서부터도 뭐 아침에 잠깐
조금 들떴다가 지금 눌러주고 있는 형상인데 현대기아차가 약해서 그렇지 오늘 현대기아차 빠져서 그렇지 차트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도 강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살짝 눌린다고 해서 움직이는 쪽이 셀트리온하고 그다음에 IT 섹터죠. 근데 IT 대형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오늘은 삼성전기하고 LG 디스플레이가 강하네요. 근데 제약주는 저쪽은 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는 지금 거래정주 셀트리온 제약이군요. 셀트리온 제약. 지금 이게 지금 16% 폭등을 하죠. 뭐 폭등하는 이유는 셀트리온도 그렇고 일단 합병 이슈가 또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무슨 신약 하나 있어요.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무슨 신약이 1월 며칠 날 미국에서 이제 발표를 하죠.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일 겁니다. 노란 톡방에 회원들한테는 아침에 얘기해놨는데 여러분들도 얘기하자면 그게 셀트리온 제가 일정들을 아침에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 신약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어쨌든 셀트리온이 이렇게 강하면 뭐 종근당이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얘네들이 나쁠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셀트리온은 제약주의 대장이거든요. 셀트리온은 제약주의 대장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펜트라 2월 29일 날 미국에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거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지금은 그냥 핑계가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뭐 그게 약이 뭐 별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은 올라가고 싶은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이제 셀트리온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찾으면서 강하게 위쪽으로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중소형주가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고 그다음에 2대장, 3대장, 4대장 그러면 이제 쫄병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제약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셀트리온 흐름이 잘 체크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 자동차 업종은 왜 얘기를 했느냐? 자, 제약바이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지수를 올리는데 얘네만 혼자 움직일 수는 없고 혼자 가면 안 되고 이제 다른 업종들도 그래서 뭐 증권주, 뭐 조선주, 자동차 뭐 등등 바닥에 있다 싶으면은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닥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셀트리온처럼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다 보면 때가 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전에서 뭐 이제 풍산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도 뭐 방산주 쪽 바닥을 그냥 들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아직 지수가 2,800을 안 가서 그렇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2,700만 넘어가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마 꼼지락 거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700 돌파하는 건 얘네들이라는 건 세력들이 심심하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연초장은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밟아놔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성을 잃고 막 질러 들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네들만 사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밟아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에휴 그럼 그렇지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안 돼. 그리고 이제 주식을 던진단 말이에요. 아니면 매수를 못 해요. 올라가도 떨어지겠자 매수 못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 3일 정도만 흔들어 놓아도 저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만 흔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올 연초장에서는 주식 들어올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도 연초장부터 막 들어올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눌릴 때 지금처럼 천천히 가지고 있거나 저점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보인다. 성우 하이텍 이외에서도 뭐 화신, 뭐 SL 다 좋아요.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렇게 눌러놓고 이제 지수가 움직이면 그때 움직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급등맹중 종목 3가지 한번 살펴봤고 AS 해드리고 오늘 표 종목 들어갈 텐데요. 자 하이닉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제가 작년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한번 추천했고 하이닉스 추천하고 그랬었는데 하이닉스를 8월 7일 날에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추천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이 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떠 있어 상관없다. 왜냐면 시장이 안 박살날 거기 때문에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하이닉스 그러니까 내년을 올해를 얘기하는데 내년에서 바닥치고 이제 올라갈 건데 라는 얘기를 하면서 봐봐요. 이때 당시 8월 달이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추천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서 바닥에서 50%가 올라간 상태였었어요.
근데 괜찮다. 여기서 사놓고 단점은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질 않아서 수익률은 좀 작지만 가져가면 끌고 가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래서 강연회 때에서 9월 달에도 얘기했습니다. 9월 달에 100만 원 얘기했어요. 11월 달에도 100만 원 얘기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가격은 9월 달에서는 20만 원 얘기했는데 11월 달 강연회에서는 30만 원 얘기했어요. 현실적인 가격으로. 그래서 지금 20만 원은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20만 원은 뭐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이제 3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100만 원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 8년 뒤, 10년 뒤에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10년 뒤를 본다라고 하면 100만 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처음에서는 이게 천천히 가요. 원래 주가가 바닥에 에코프로처럼 2만 원에서 3만 원 가기가 어렵다가 3만 원에서 5만 원 가기까지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가 5만 원에서 150만 원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는 이제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막판에서 각도가 이렇게 돼요. 처음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이게 사자마자 뭐 한 달 만에 8,000% 올라가면은 거의 8, 90%가 다 버팁니다. 당연하죠. 모든 주식이 샀는데 한 달 만에 8,000% 간다, 10,000% 간다. 100만 원 1억이 된다. 1억이 10억이 된다. 한 달 만에. 그럼 누가 못 버팁니까? 좀만 버티면 되는데. 근데 이게 3년, 4년을 버티면서 이게 올라가니까 못 버티. 특히 막판에서 이게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막판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기울기가 이렇게 가속도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고점에서 덤비게 돼요. 항상 그래왔습니다. 과거에도 다 그랬죠. 그래서 막판에서 이렇게 그래서 10년 뒤에서 갑자기 각도를 올리면서 막 급등을 하면서 얘도 100만 원을 갈 수가 있어 보이는데 뭐 그건 어차피 지금 얘기는 아니니까 이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고 어쨌든 올해 20만 원, 30만 원 갈 종목이라서 하이닉스 왜 좋은지는 제가 9월 달, 11월 달 벌써 3, 4개월 동안 IT에 대해서 대마불사니 뭐니 막 떠들어낸 이게 있을 겁니다. 뭐 디램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 어쨌든 수급도 좋고요. 지금 뭐 왔다 갔다 해도 뭐 불안한 종목은 아니지만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재미가 없죠. 어쨌든 12만 2천 원에서 은근슬쩍 올라오면서 지금 17.8%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갖고 가다 보면 30%, 50%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주반도체. 11월 26일 날 강연이었나요? 하여튼 11월 달 강연회에서 하이닉스를 보여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잘 간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다음으로는 제주 반도체가 될 거다. 하면서 이제 비교 분석을 해주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잘 간 종목이 제주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11월 26일 날 강연회만 했었어도 그렇게 나쁜 가격대가 아니었죠. 여기서도 이거를 살 수가 있다. 조정받으면 당연히 이런 걸 사야 된다 했던 종목인데 어쨌든 지금도 잘 버티고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IT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갑자기 셀트리온이 강하게 튀어올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침에서는 IT주들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더 뭐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괜찮고 일단 IT 해성 DS, 넷패스 6%, 7% 일단 이쪽이 좋아서 일단은 IT 섹터 제주 반도체도 뭐 세게 이쪽으로 쾅쾅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보유하시면 되고 빨리 2만 원을 가야 되는데 일단 더 행보를 하겠죠. 더 행보를 해야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도 이제 불안해지죠. 좀 빠지면 한 12,000원, 11,000원 빠지면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그냥 본전치기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렸다가 올라가게 되면 버티질 못해요. 저도 그래서 떠 있는 종목은 하지 말아라.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더 갈 겁니다. 조정받으면 더 올라갈 거고요. 지금까지는 230.7%인데 올해 IT sek터의 흐름들이 점점 좋아질 거라서 제주 반도체도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오징어 다리 남겨놓으면 그 오징어 다리가 불어 터져서 새끼손가락만한 요 오징어 다리가 사람 몸뚱이만큼 이렇게 불어 터지게 되면 그게 몇 배다? 그게 10배 갈지 20배 갈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IT 섹터는 한번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 버리는 건 아닙니다. 갖고 있다면 오징어 다리는 남겨놓으세요. 더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텝 여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아마 가장 최근에 먼저 줬던 랩지노믹스보다 먼저 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어쨌든 비슷하게 줬죠. 아직 랩지노믹스는 이제 큰 수익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얘는 요때 한번 올라갈 때 19.1% 수익이 났다 다시 밀렸는데 다시 올라갈 거라 그랬죠.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 겨울이고 이제 1월 달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2월까지는 추워요. 그리고 2월, 3월 사이에 항상 질병들이 뭐 독감뿐만 아니라 뭐 신종플루면 신종플루, 뭐 광우병, 뭐 돼지열병 거의 이때에서 많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발병은 발병이지만 올해 내내 이제 신약 이슈는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HLB 바이오스텝, HLB 이쪽도 여전히 강하고 얘는 뭐 제주 반도체처럼 잘 버티죠. 일단 HLB 그룹주들 흐름 양호하니까 좀 더 가지고 가도 못 팔았다면 가지고 갔다 다시 올라오면 다시 파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팔라 그랬으니까 잘 파신 분들은 오징어 대니 남겨놨거나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랩지노믹스 가겠습니다. 자, 랩지노믹스. 자, 오늘 천량봉이 떴는데 IT 섹터가 워낙 강해서 흐름을 다 갖고 오진 못했는데 JP 컨퍼런스도 있고 미국의 제약주들도 움직일 걸 예상하자면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 매수가 될 것 같고요. 자, 3,950원. 지금 정도 매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은 이 저점은 안 깨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장이 무슨 장인데 미국 장 계속 올라가는 장인데 차트를 크게 보면은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이고 앞에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2,800억. 그러니까 소형주 정도 속하죠. 소형주 정도에 속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갑니다. 지금 무거운 셀티론도 저렇게 움직이는데 저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다른 종목들한테 확산을 줘요.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종근당,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애들한테 이제 힘을 나눠주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뭐 이거 갈 수밖에 없죠. 이거 뭐 거래량 이거 보면 모르겠어요. 거래량 이게 보면은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괜찮았고 그리고 올해 또 그러니까 올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에 아주 과거 그러니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무슨 신약 그러면 약간 뚱구름 잡기식이었는데 지금의 신약은 이건 진짜로 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된다라는 거에 증거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 mRNA 백신이라고 알고 있죠. 그 기술로 만든 거건데 원래는 뭐 암 치료제나 아니면은 뭐 에이즈 치료제나 그런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10년 전부터 했던 건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딱 방향을 틀어갖고 만들어냈는데 이거의 장점은 후딱후딱 빨리빨리 대응이 되면서 빨리빨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제약 하나 만들려 그러면 무슨 뭐 그러니까 인체에 이게 유해한지 아닌지 몇 년 걸리고 먹었는데 효과가 어떤지 뭐 등등 뭐 하나 바뀌게 되면 또 그거 대처하려면 또 한 몇 년 걸리고 막 그런데 이거는 빨리빨리 대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인데요. 어쨌든 랩지노믹스 자 전날까지 외국인들이 16만 주 오늘은 또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수급들이 최근에 기관들 좀 상 물량도 있고 차트 일단 모양이 괜찮고 수급은 나쁘지 않아요. 왼쪽에 보면 이것만 보면 돼요. 왼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좀 팔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고바이오랩이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지금 아침서부터 갭상승 떼게 확 올라다니면 상한가를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꼬리가 아주 길지가 않죠. 갭상승 주고 잠깐 흔들어 놓고 바로 들어가는 아주 강력한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는데 한 20분 만에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는데 이게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전자 치료 관련주들은 일단 지노믹트리. 이것도 제가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되게 잘 가요. 한 20% 넘게 올라갔을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이것도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쪽인데 이거보단 좀 만만하게 지금 생긴 게 랩지노믹스. 뭐 진단키트도 있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차트 모양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유심 있게 공략을 하다 보면 올해 연초장에서는 수익이 안 날 수 없을 겁니다. 흔들게 되면 이런 종목을 사라라는 표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표역 종목 랩지노믹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만나봤습니다. 랩지노믹스고요. 매수가 3,9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차트와 수급 모두 다 좋다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효성 함께 볼 거고요. 전일 대비 1.2% 정도 하락하면서 62,500원 선에서 오늘 첫 거래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입니다. 작년에도 지주회사들이 CJ나 GS, 롯데 등 이렇게 줄줄이 신저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아마 우리 상담자님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71,7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올라와 있는데 10% 정도 비중을 현재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노란톡방 새해 첫날 드디어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일단 장이 올해는 좋을 거니까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일단 시장이 조정받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드리겠지만 조정 시그널 나오질 않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럼 상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일단 배당락을 맞은 건데 다시 갭은 메울 게 될 겁니다. 장이 좋기 때문에 시장 급락할 것도 아니고 일단 71,700원이면은 여기서 공략을 한 건데 그러니까 배당 준 거만큼 떨어졌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배당을 일단 5% 이상 8% 사이 그 정도 이거 많이 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정확한지는 뉴스를 보면 나올 거고 5에서 아마 8% 정도 배당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면은 큰 손실은 아니라 보고 그다음에 갭을 메워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배당은 배당대로 먹고 다시 본전에 팔아도 배당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할 겁니다. 71,700원 올라올 때까지 더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가져가시고요. 이렇게 한번 흔들게 되면 이게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올라가질 않아요.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옆으로 횡보하고 누르고 옆으로 횡보하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7만 원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길게 봤을 때 2, 3개월이고 짧으면 한 달 안에는 올라올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루해서 나갈 때까지 옆으로 횡보하거나 잘 안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차트나 아니면 제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쁜 건 전혀 없습니다. 돌고 있는 중이에요. 돌아서고 있는 중인데 요 지금 이렇게 갭을 벌려놓은 요거를 메우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좀 더 가져가시면서 더 가져갈 때요. 수익이 날 때까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기 엑시콘을 아침에 좀 작업봤습니다. 22,400원이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너무 긴데요. 잠깐 무슨 종목이요? 엑시콘이요. 엑시콘. 예. 엑시콘을 잡아봤는데 그래서 얼마에 사셨어요? 22,400원이요. 22,400원. 오늘 사셨네요? 예. 비중은요? 15%입니다. 비중은 15%. 원래 이렇게 단타를 즐겨 하시나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자, 일단 오늘 강한 종목이고요. CXL,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에서 오늘 IT 섹터가 강하니까 오늘 아침서부터 강할 때 이건 이제 선수들 종목인데 저항을 그냥 갭으로 뛰어넘으니까 그냥 쫓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아침에 좀 더 빨리 사시지. 근데 22,000원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네. 상한가 들어갔었었네요, 장중에. 네네, 들어가서 지금 방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22,400원. 근데 22,000원 깨지면 또 눌러버리면 이제 손실로 바뀌는데 그러면은 22,400원. 22,300원 깨지면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하시고요. 예.
22,300원이 안 깨지면 한번 내비려뒀다가 상한가 들어가면 보유입니다. 상한가 들어가면요. 그렇죠. 상한가 들어가면 보유인데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장중에 자리를 띄면 안 돼요.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상한가 또 이탈이 된다. 그거는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한번 팔고 나머지 조금만 가져가야 돼요. 예.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상한가 들어가고 문 닫는 거죠. 예.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갭상승 뜨고 또 한번 강하게 튀고 올라가면 예.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만약에 내일도 거의 뭐 20% 이상 뜬다 그러면은 마음 좀 편안하잖아요. 예. 어쨌든 지금 거래량이 너무 좋아서 다시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여튼 22,300원 안 깨지면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면은 지금 이게 좀 고점이 넘은 것 같은데요. 전 고점이요. 전고점 저 왼쪽에 있는 거? 예. 네. 넘은 것 같은데 그렇게 물량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이미 벌써 뭐 물량 많지 않은 그러니까 이미 세력들은 장이 좋은 예. 거를 알고 가는 애들은 이렇게 땡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한가를 들어가면 팔 필요가 없는데 상한가 들어가다 또 흔들면 한 3분의 1이나 절반만 팔아주기만 하면 돼요. 예. 무슨 얘기 다 예. 이해되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4.41% 장 초반보다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와 있고요. 4,025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매수가 3,950원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파란불입니다. 0.15% 낙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고요. 2,600선은 넘어서면서 2,6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8만 전자를 좀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7만 8천 원대로 지금 올라선 게 2022년 1월 이후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여전히 보합 수준 머물면서 14만 원 선 지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7%, 코스피의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됐기 때문에 HLB가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올라와 있게 됐고요. 0.2% 정도 상승하면서 5만 800원 선에서 오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6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26분 지났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코스닥이 0.68%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수가 폭등을 하진 않지만 IT 섹터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네요. 아침에도 뭐 대마불사도 얘기했고 IT가 주도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흐름들이 좋다라는 거는 지금 종목들한테 지금 나타나지고 있고요. 몇 종목 좀 살펴볼 건데 그리고 제약주들이 그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해요. 그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제약주가 나쁘진 않아요. 제약주도 좋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워낙 강하게 움직여서 제약주도 나쁘지 않고 일단 IT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주가 좋은데 자, 일단 지수부터 잠깐 보면 자, 일단 코스피는 아까보다 낙폭을 좀 줄였죠? 0.11, 0.12 아무 의미 없어요. 뭐 눌러도 의미 없습니다. 뭐 눌러면 어쩔 건데요. 뭐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려면 미국 장부터 떨어뜨려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 시장 떨어진다고 우리나라 시장 뭐 나쁘다고 뭐 걔네들이 뭐 떨어지겠습니까? 걔네들은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이렇게 떨어질 일은 없고 살짝 누르면 어쨌든 넘어가요. 이게 넘어갈 거니까 언제 넘어가냐고 관건이죠. 내일 갈지, 다음 주 갈지, 다음 달 갈지 일단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크게는 못 뺄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장 때문에 크게는 못 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일단은 IT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YIK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YIK.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제 이제 어디서 얘기했냐면 불기둥 레이더 종목에서 이쯤에서 얘기했어요. 이쯤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고점을 돌파하죠. 거래에 실리니까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렸죠. 이미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이거 넘어갈 거다. 거래량 봐봐라. 이거 안 넘어가 100이냐. 라고 얘기했던 건데 넘어갔죠. IT 반도체 섹터고요. 그다음에 원익 QNC라는 종목도 지금 강합니다. 봐봐요. 얘도 지금 넘어가게 생겼죠? 거래량 실리죠? 거래에 실리고 손 들었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를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장이 뭔가 좋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 정상. 이거 보면서 저 박살나겠지? 하고 장을 안 좋게 보면 도대체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면서 장이 지금 좋다라는 걸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눈치는 작년에 다 드렸어요. 장이 좋아질 거다. 이미 저는 눈치를 챘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대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고요. 저는 성격상 B형이고 MBTI가 INTP라고 그랬죠. 그래서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숨기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뭔지는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알아요.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어쨌든 종고점을 돌파를 이거는 이제 할 모양인 거고요. 그 장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네패스 오랜만에 움직이는데 이것도 지금 거래가 바닥에서 실리면서 이전에 있던 흐름하고 좀 다른 흐름이 나오죠. 이것도 돌파가 되고 더 가겠다는 의지. 이것도 완전 바닥에서 돌리는 아주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 네패스 돌고 있고 그다음에 동진 세미캠 얘도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얘도 되게 좀 짜증났던 종목이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IT 섹터들 움직이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다가 이제 갑자기 이거 봐봐요. 이거 봉이 작게 움직이니까 되게 답답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6%대 좀 긴 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저것도 일단 좋은 증상이고요. 그리고 심텍 자 정고점을 드디어 돌파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돌파를 하는데 한번 돌파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쭉쭉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심텍 그다음에 원익 머트리얼즈 그러니까 비단 요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애들이 움직이면서 다른 IT 부품주들을 땡겨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IT 부품주도 바닥에 있는 것들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전에 드렸었던 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레스 다 PCB 관련주 쪽이죠. IT 반도체가 움직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움직이고 뭐 그래픽 관련주 움직이고 뭐 움직이고 뭐 D램 관련주 움직이고 뭐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움직이고 그러면 그거 다 어디다 꼽는다? 판때기에 꼽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때기에 뭐 실체가 있어야 거기다 꼽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를. 그게 다 PCB입니다. 그래서 PCB 관련주들 안 그래도 작년에 다 얘기해놨죠. 심텍서부터 해서 이런 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PCB 관련주들로 움직일 거고요. 어쨌든 재료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머티리얼즈 재료 관련주도 움직이고 반도체 섹터도 좋고 그리고 제약주들도 키 맞추기 할 거고 자동차도 키 맞추기 할 거고 그래서 올해 장은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엄청 잘 움직이네요. 뭐 뭔가 뉴스가 나왔겠죠? 뭔가 뉴스가 나왔겠는데 거래량을 봐서는 이거 시가총액 2조짜리도 아니고 29조짜리를 개인 투자자들이 돈이 많아서 이걸 사겠느냐? 세력들이 사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계속 팔았다니까요. 이거 10월 달서부터 봐봐요. 계속 팔죠?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아마 오늘도 아마 팔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봐, 계속 팔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2년 동안 고생하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올라가니까 또 떨어질까 봐. 제약주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흐름들 다 양호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랩지노믹스도 움직임이 괜찮고 그리고 화일약품 이거 작년에서도 한 3번, 4번 추천했던 종목이죠. 바닥이죠. 아까 반도체 섹터들을 보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얘네들도 조만간 이게 돌파가 될 겁니다. 동진세미캠, 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봤었던 뭐 심텍 이런 애들처럼 그냥 제약주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좋다는 거라는 거
이게 이제 상반기 올해 3월 전까지는 왜냐면 3, 4월 달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이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잡주가 더 좋아요. 오히려 증거금 막 100% 실적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연초장에서 아주 그냥 세게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꽃 시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가볍고 그런 애들이.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 좋아 보인다. 버릴 게 없다. 어차피 지수 2000이 아니지. 2700, 2800 가기는 갈 건데 누르면 더 사라. 이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흔들어라도 겁먹지 말고 잘 이런 바닥 종목들을 가져가서 올해는 돈 벌어야죠. 미국 시장 더 간대는데. 그렇죠? 올해 뭐 연말까지 계속 움직인다는데. 자, 그러면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환 씨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저희도 상담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 Q&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 원익 Q&C고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오늘 9.2% 정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31,3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고요. 특히 반도체 공정할 때 핵심 원재료 중에 하나인 쿼츠도 관련해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줬고 우리 상담자님은 26,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수익 권역에 들어와 계시고요. 10%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자, 좀 전에 봤던 종목이죠. 특징주로 원익 Q&C. 일단 손을 들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파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파는 게 물론 살려고 한다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산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참 아쉬운 게 이제 이거를 신규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9%나 올라갈 때까지 뭐 하고 있다가 그렇죠? 아까 전에 3만 원 넘어가려고 할 때 아니면 아침에 갭상승이 뜰 때 아니면은 28일 날 아니면 12월 20날 크리스마스 이전에서 이렇게 누를 때 이런 데에서 바닥에서 건져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바닥에서 건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섹터에도. 근데 그런 애들을 사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26,000원대 잘 샀어요. 딱 제가 원하는 자리 26,500원에 잘 샀고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원래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N자형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저항대에서는 작년장에서는 이런 흐름에서는 파는 게 맞았다라는 흐름들이 박스권이었으니까 맞았지만 지금 올해장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IT 섹터들이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욕심내보고 한번 가져가 보시고 여기 돌파하면 역사적인 신고점인가? 그러네요. 자, 역사적인 신고점도 노리면서 35,000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면서 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IT 섹터 나오고 있고요. 이제 순환매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더 공략을 하시면 되고 오늘도 장 마감 공개 방송에서 더 궁금한 부분들은 장 마감입니다. 오늘 3시 반에 끝나니까 그때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아직 방송 중간 동안은 열려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짧게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금요일장 하락 마감했지만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코스피 조정 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인 만큼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3,9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4년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